새해가 오면 어김없이 금연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는 게 금연인데요. 본인의 의지와도 상관이 있지만 담배 중독은 마약과도 비슷해서 의료진이나 최근 연구되고 있는 의약품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담배에 대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담배를 잘 못 끊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담배 안에는 니코틴이라는 중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니코틴이라는 물질 때문에 자꾸 담배를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의 약 한 70% 정도가 금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피우시게 되는데 그 중에 약 한 15% 정도가 실제로 금연을 시도를 하시고요. 또 그 중에 한 5% 미만이 겨우 금연에 성공하신다고 하니까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담배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네, 담배를 이렇게 딱 피우면은 그 담배 물질이 우리 몸으로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7초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니코틴 물질이 일단 몸에 들어오면은 아주 빨리 다행감, 소위 이렇게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 기분이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뭐 마리화나나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까지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담배에는 약 4천여 가지, 요즘에는 뭐 6천여 가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많은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에 약 40에서 60여 가지는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암 물질 한 가지를 섭취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하기 쉬운데 담배 안에는 무려 40여 가지의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게 매일 이렇게 섭취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에 병이 안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좀 오히려 이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발암 물질과 화학 물질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대부분 폐암 쪽으로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폐암은 담배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폐질환을 여러 가지 일으킵니다. 폐암을 포함하여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중에 뭐 폐기종이나 만성 기관지염 등을 일으키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서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가지 않는 그런 신장이나 췌장, 또 방광, 자궁경부암까지도 흡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는 우리 신체 모든 부위의 혈관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협심증 같은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또 버거시 병과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을 말초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다면 교수님, 흡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담배 연기로부터 멀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금연을 하시면 사실 그 다음 날부터라도 금방 이제 금연의 이로운 점을 하나 둘 이렇게 느껴가게 되실 텐데요.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금연을 하시면 담배에 의한 그런 질병 발생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흡연자와 완전히 동일해지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그렇게 되시려면 약 한 15년 정도 이상 금연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그런 질병 발생 위험률 수준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을 하시면 금연하신 그 즉시로 금연의 이로운 점을 하나 둘 이렇게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 금연뿐이라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금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사실입니다.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의지만 가지고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약물의 도움이나 또는 니코틴 대체요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이제 니코틴을 사탕이나 껌이나 니코틴 패치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소량의 니코틴을 담배를 통해서 흡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니코틴을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차차 니코틴의 양을 점점 줄이다가 그 니코틴 대체요법으로 사용하던 것까지 이제 끊으시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약물에는 니코틴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니코틴이 줄 수 있는 어떤 다행감이나 금단 증상을 좀 줄여줌으로써 금연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 중에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보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금연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는 약물은 바레니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아니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약입니다. 그 약물은 약 한 금연 성공률이 40%까지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다른 약물 또는 다른 니코틴 대체요법 같은 경우는 약 한 20% 정도 미만의 그런 금연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그냥 본인의 의지만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대체요법을 사용하시든지 약물을 사용하시든지 하는 그런 보조요법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연에 실패하시는 원인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금연을 아주 길게 비교적 한 1년, 2년까지 금연하시다가도 금연을 이렇게 다시 계속 지속하지 못하시고 흡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여쭤보면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금연 초기든 장기적으로 금연하신 분이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딱 개발을 해 놓으시면 흡연 욕구 또 흡연의 유혹에 쉽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자기 손에 담배가 들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곤 하는데 그런 걸 주의를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연을 시작하신 분들은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담배에 관련된 물질들 예를 들어서 라이터나 재떨이 이런 것들을 멀리 버리거나 치우셔야 하고 주변 분들에게 이제 금연을 했다 하고 금연 선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흡연하셨던 장소를 조금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항상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술자리를 잠시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베란다나 옥상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그곳에 가급적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시면서 항상 커피를 드셨던 분들은 커피를 잠시 멀리 하시는 것도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또 금단 증상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자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술은 적당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담배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은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설이라는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금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 비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